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3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봉이 출현해준 이후로 기준봉의 절반 값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 아래쪽엔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60선을 이탈하지 않아주면서 마찬가지로 5일선까지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윗구간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언제 지정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최초 판단일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8월 25일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윗단에서 버텨봐 주면서 8월 25일 전까지는 상승을 못한다라는 건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은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무엇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굳이 무리해서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등할 확률이 줄어든다,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8월 25일 전까지는 이 윗구간에서 머물다가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흐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드리면서,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시사항이 좀 나와 있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7월 14일 날 나왔었던 내용의 공시에서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특수관계인 그러면서 대주주 쪽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내용의 이슈가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무슨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대주주가 탈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다뤄봐 드리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맨입으로 눌러달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맨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8월 11일 날에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한 가지 알려드렸었어요.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8월 11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1400회 정도 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잡아가진 못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 지금 써있죠. 보시다시피 비셈전자라고 써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비셈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수상하게 어디를 갖다 대봐주고 있다? 60선을 갖다 대봐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정 보여주고 있는, 오늘이 아무래도 이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상 멈췄습니다. 비셈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8월 11일 날에 조정 보여주고 있을 때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이 누리는 바로 혜택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월 11일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때가 8월 11일 캔들인데, 음봉 주고 있을 때 분명하게도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에 시원한 상승 흐름이 바로 나와줬었죠.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상승 흐름이 다음날 바로 연출됐었던 비셈전자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구독 눌러주시면서 꾸준히 영상 시청해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종목들 가져올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대한광통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세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을 개인 투자자분들께 더 많이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걸려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매도 폭탄을 쏟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
올라가게 걸어먹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먼저 루틴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미장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표적인 광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적인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자,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음봉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여기다가 딱 손을 올려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애초에 시가 자체가 몇 퍼센트로 시작을 했었습니까? 늘 6%대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종가가 5%에서 끝나서 음봉처럼 보일 뿐이지 상승 캔들을 보여줬었던 코닝의 흐름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추세가 한 가지 만들어봐주고 있는 이 코닝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서 응축해주고 있는 박스권 횡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도 잘 받아주고 있는 코닝의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이탈 흔적도 없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장의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마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캔들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는 자리인데, 저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미장이 그냥 머리채 붙잡고 캐리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이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도 안 올라가고 배길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핑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며칠 정도는 더 체류하면서 비벼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어떤 공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쪽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내용의 이슈는 우리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요, 보시다시피 경영권 되찾은 지 8년 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광통신 설윤석 대표 지배력 흔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쪽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딱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삼성과 새모녀, 삼성전자 지분 1.8조 원 블록딜 처분을 했었던 내용의 이슈가 언제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작년 10월 31일경에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딱 키셔서 어디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딱 이 구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록딜 나온 이후로 옆으로 횡보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이때 당시에 가격이 10만원대였는데 무려 38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의 이슈 일단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면서 오히려 호재로까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이 대한광통신의 대주주 쪽에서 지분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지금 이미 인캡 아메리카 인수도 맞춰놓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현금을 그냥 쭉쭉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매출이 2월달에서 6월달까지 해서 약 6.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현금을 그냥 쭉쭉 회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 적대적 세력이 개입하면서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대주주 쪽과 적대적 M&A 세력 쪽에서 서로 지분을 더 갖겠다라고 프리미엄을 불러가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적대적 M&A 테마가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아연의 케이스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44만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240만원 구간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중국의 기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적대적 M&A 테마가 불거지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대주주 쪽에선 지분 방어를 위해서, 그러면서 적대적 M&A 세력 쪽에서는 더 높은 값으로라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는데,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차트도 다 박살 내놓고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S&T 그룹
기업 쪽에서의 인수합병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스맥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영권이 흔들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한광통신 그런 부분의 내용의 이슈는 제쳐두고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어내봐 준 자리에서 윗구간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면서 이제 슬슬 골든 크로스가 연출되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5일선 보이시죠? 5일선이 이제 6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던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뚫어주는 행위를 우리가 이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선, 11선 그러면서 21선, 61선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만원 선의 라운드 피겨 자리 그러면서 25,000원 선에서도 라운드 피겨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3만원 선에서의 라운드 피겨 자리를 각각 형성하고 있었던 매물대가 아무래도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확률은 낮은 상태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부딪힌 다음에 저항받고 매물 소화 과정 거쳐놓고 또 올라갔다가 저항받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미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눌러봐 주면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단기 고점 일단 피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변함없이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 12일 날 이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었던 그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증거 영상도 준비해왔습니다. 5월 12일 날에 조회수가 3,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거의 한 30번 정도를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좀 흘러내렸었던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그 원리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유 비중을 크로 줄여줬었고 그 이후로도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도세를 쏟아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 자리에서 개인분들이 받아주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는 순간에는 외국인들이 또 끌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안내를 드릴 건데 5월 12일 날에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5월 12일 날 5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 고점 피해 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딱 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대한광통신 윗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만약에 내가 이 평균 단가가 25,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면요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지금 구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지금 남겨두시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때 슬슬 매도 타점 잡아볼까 할 때 문자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내두시면은 타점 왔을 때 타점 안내를 한번 문자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들어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이 결과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 명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퇴출 타진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광트랜시버 안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대장주로 어떤 것을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꼽을 수가 있는 이유가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이미 맞춰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캡 아메리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시피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 지금 진출을 이미 맞춰놨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수혜가 불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이전에 2월달에서 6월달까지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6.3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의미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급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로 들어갔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매도 타점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2에서 4일차 때 가져갈 수가 있는 투자 경고 매매법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선이 꽤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저항선을 수직으로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저항받고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눌러줬다가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 가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 인생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 주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그때 팔 거리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후회할 만한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선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 보십사 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신 다음에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